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핫한 섹터 두 가지, 화장품과 I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화장품주 이야기할 때 박재영 차장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차장님은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시는지 근데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거든요. 네, 화장품주를 오늘 가지고 오신 거는 조타 쪽에 대한 방점을 주신 것 같고 대형주, 중소형주 우리가 나눠서 볼 때 중소형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의견이셨잖아요. 하신 거고 네. 먼저 이제 동의를 안 하신 분의 이야기는 이제 중국의 노출 비중이 높은 이제 기업들. 대형사 뭐 네. 이런 쪽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네. 거기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이게 화장품 쪽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를 이제 그쪽 부분만 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네, 2015년도에 화장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제 화장품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나머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중소형주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매크로보다는 바텀업으로 종목이나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매크로를 보면 투자를 자꾸 꺼리게 돼요. 어저께 중국의 PMI 엉망진창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안 좋았던 거였고 금리를 또 올린다라는 이야기들 뭐 어제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FOMC까지도 사실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이 계속 좋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크로를 보면 와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종목들은 날아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관심 가는 업종 중에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IT 부품 이런 쪽들은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좀 정리를 해왔고요. 네. 먼저 화장품부터 볼까요? 네, 화장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옛날에 화장품이다라고 하면 기초 화장품, 설화수, 한방, 후,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렇죠. 브랜드들. 그리고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의 성장, 네.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쪽은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초반에는 좀 랠리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러고 나서는 바로 꺾였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아까 뭐 표에도 보셨듯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기초 부분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런 쪽들은 주가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보다는 색조 쪽이 좋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이제 기초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셨을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집에서 잘 안 나오고 마스크 쓰니까 피부 트러블 생기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마스크 벗고 하면 이제 다시 기초보다는 색조나 색조로.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네.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 침투율이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신발 같은 거는 한번 신어보고 사야 되고 음식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90% 100%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럼 거기서 온라인이 더 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을 한번 좀 봐야 된다. 앞서서도 올리브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이 여행 와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살 텐데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까요? 한국에 와서? 직접 오프라인 가서 그렇죠. 찍어보고 만져보고 사죠. 그러면서 올리브영이나 이제 이런 쪽의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패러다임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좀 넘어가고 있는.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한 생각 아닙니까? 그 저만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루밍족도 많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다라고 하고요. 네네.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더 가잖아요. 많이 가죠. 저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필요하면 오더를 내리죠. 뭐 좀 사다 줘. 나 이게 떨어졌다. 무슨 브랜드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브랜드는 모릅니다. 나 그냥 로션이 없어, 스킨이 없어 이 그 정도죠. 그 정도. 핸드크림 떨어졌어. 네. 그래서 핸드크림도 쓰세요? 핸드크림은 쓴다. 얼굴은 신경 안 쓰는데 네. 손은 그래요? 신경을 씁니다. 오. 왜냐하면 약간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손이 엄청 거칠거칠할 수 거칠거칠해요.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달인가 한번 올리브영을 갔는데 네. 뭐 그때도 세일 기간이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세일하죠. 저는 그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의 노출 비중이 높은 쪽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해서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 기대감이 큰 거에 비해서는 좋아진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지금 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축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다시 이게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우리가 집에 갇히고 이런 거 공포에 휩싸여 있어서 5월 달에 그 노동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동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1인당 구매한 이 돈 이걸 보면 5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오프닝 효과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고 2분기에 되면 기저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리오프닝 효과에 춘절도 있었죠. 그럼 2분기는 그때보다 안 좋아질 텐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기초보다는 색조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단위로 보면 그 채널별로 보면 네. 국내 그 다음에 비중국 지금 보면 중국인보다 중국인이 아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쪽의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국. 그 다음에 중국은 하반기 정도에 뭐 소비가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그리고 면세점 이런 순으로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면세점 굉장히 크죠. 중국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들 기초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색조나 뭐 해외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 기업별로 비중과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네. 클리오나 뭐 CNC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내수 쪽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거의 색조만 합니다. 네. 기초가 많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턴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대형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화위복이 돼서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IT주 이야기인데요. IT 관련해서는 사실 뭐 밤사이에는 뭐 반도체주가 좀 쉬어가기는 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드디어 바닥 짚고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맘 편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이제 주가가 아주 올라간 것도 좋지만 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턴어라운드. 저는 많이 올라간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그쵸.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IT 쪽에서는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IT 부품 쪽에서는 세트 수요가 늘어나느냐. 세트 수요. 그러니까 완제품. 네. 뭐 노트북이 잘 팔리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TV가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세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습니다. 집에 갇혀 있으면서 TV도 사고 맞아요, 가구도 새로운 사고 재택근무하면서 뭐 태블릿도 사고 스마트 그 노트북도 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2년 만에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3년 만에 바꾸진 않아서 네. 세트 수요가 2020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세트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2020년 이전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준까지 수요가 거의 회복이 됐고 물론 이제 2020년, 21년은 못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네. 이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까지 뭐 태블릿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TV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품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고입니다. 그동안 1, 2년 동안 물건이 안 팔리고 2020년 캐펙스 증가해 놓은 거 공급은 많이 늘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재고 자체도 많이 감소하는 왜냐하면 생산량 자체를 줄였거든요. 네.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나왔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보다 1분기의 생산량이 아주 조금이나 늘어났거든요. 이건 재고 조정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그널이군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워낙에 안 좋았어요. 2021년부터 계속 재고 조정했습니다. 문을 뭐 열질 않으니 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영원히 안 좋지는 않을 거다. 2021년부터 재고 조정했기 때문에 언젠간 바닥 짚고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고 TV나 가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계속 재고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뒤늦게 재고 조정을 한 게 애플입니다. 이번 1월부터 오더컷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막 네. LG 노텍 같은 거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돼서는 한 2분기 정도에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지금 시장은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모든 IT 가전이 2020년, 21년도에 한번 붐업이 일어났습니다. 판매가 잘 됐는데 네. 유독 스마트폰만 코로나 기간 때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꾸준했었어요. 꾸준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폰도 2, 3년 지나면 교체 수요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다 서라도 돌아오게 되니까 계속 안 좋았었던 스마트폰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재고 조정이 먼저 시작된 삼성향 스마트폰 부품 업체가 애플이 조금 더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애플이 태블릿에 OLED를 탑재하죠.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 자체가 하나 커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중소형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다가 네. 태블릿은 그나마 큰 거예요. 더 큰 걸로. 그러면 이런 쪽에 OLED 관련된 부품 쪽 나쁘지 않을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전망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말인 화장품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한 IT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 두 섹터의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